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몇 강? 13강 같이 한번 나가볼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제 조선사 거의 다 끝났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이런 의미 맞냐고. 광인, 효현, 숙경, 정순원, 철구순인데, 광인, 효현, 숙경, 정조를 오늘 우리가 나가보면은 순원철, 고순까지 하면 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영조와 정조를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 이 시기를 우리는 사실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조선 후기에 많이 혼란했었잖아, 얘들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일단은 여러 붕당끼리의 다툼 너무 여러 번 있었죠. 예송논쟁도 1차, 2차 있었었고요. 기사왕국, 경신왕국, 갑술왕국까지 경신기사, 갑술왕국 너무 사람들이 혼란하고 백성들도 힘들었었단 말이야. 이 혼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갑술왕국 때 누가 승리했었어? 서인 세력들이 승리하고 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하게 되면서 일당 전제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자, 때는 영조 때. 자, 영조의 개혁 정치 하면은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탕평 정치.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되냐? 민생 안정. 민생 안정. 여기에 같이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따라와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찬 사업이에요. 편찬 사업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영조 때 이 특정한 붕당들의 일당 전제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랬잖아. 일당 전제화가 무슨 뜻일까? 하나의 당이 전제를 한대. 전제는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었죠? 독재라고 말했었죠. 그쵸? 하나의 당에서만 실권을 꽉 쥐고 있는 거야. 그럼 좋은 걸까? 선생님, 두 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의 당이 전제화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쵸? 그래서 이 일당 전제화를 막기 위해 우리 영조께서는 능력 있는 관리, 그리고 서로 같이 어우러질, 화합될 준비가 되어 있는 관리들, 당파를 초월하여 가지고 이제 서로 온건하고 신하로서의 도리가 있는, 덕목이 있는 사람들을 두루 모여가지고 타협적으로 인물을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완탕평론을 열게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영조가 얘기를 해. 내가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할게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애시당초에 영조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누구라고? 소론 세력들이, 어이구, 글씨가 왜 이래. 소론 세력들이 영조를 지지했었다 그랬었. 노론 세력들이 영조를 지지했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얘들아. 그치? 노론 세력들이 영조를 지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누가 영조가 이렇게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관리들을 등용한다는 말을 믿었었겠냐고. 그쵸? 많이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명해 보이겠다. 능력 있는 관리를 정말로 당파에 가리지 않고 두루 등용하겠다라는 것을 교서로 발표를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우여곡절이 많네요, 오늘. 자, 네,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자, 다시 볼게.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영조가 즉위했어요.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이제 탕평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탕평 교서를 발표를 해. 하지만 그럼 노론의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일까 아닐까 잘 믿지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증명해 보일게 라고 하는 무엇을
설치하냐? 바로 탕평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성균관 입구에다가 빡 놔두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약속한다니까?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다 등용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당파를 초월해서 주로 온건하고 그리고 나란일에 뜻이 있는 인물들이면은 등용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탕평파를 소집을 합니다. 탕평파를 모으는 거야. 그래서 탕평파 중심으로 무엇을 하게 된다? 정계를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를 운영하게 된다. 라는 포인트도 같이 한번 봐줄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리고 탕평비 건립하고 탕평파를 이렇게 만들고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을 하고 이제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당파끼리 갈라져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막아야 돼. 자, 붕당의 근거지가 됐었던 것. 살인 세력들이 이 지방에서 힘을 키울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 중에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서로끼리 모이는 곳이 어디였어? 서원이었었죠? 그 서원을 어떻게 해요? 폐지를 합니다. 서원을 정리해요. 다 정리하지는 않아요. 1000개 이상 있었었던 서원을 약 700개 정도만 남기고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서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붕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이었었다. 나중에 이제 고종 때 고종의 아버지였었던 흥선대원군이 이 서원을 전국에 이제 약 700여 개 있었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싹 없애버려요. 네. 자, 그리고 서원을 정리하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관직을 뽑는데 천거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3사의 관리를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벼슬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벼슬직이 무엇이었죠? 다시 크게 뒤에 그렇지. 자, 얘들아 이조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3사의 관리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사람 누구라고요?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 이조 전랑의 권한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좋을까? 약하게 하는 게 탕평 정치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 그렇지.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된다. 어떻게 약화를 시키게 되냐? 일단은 3사 관리 선발권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 추천하는 천거권 폐지해요. 그래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진짜 당파에 가르지 않고 두루 등용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완탕평론도 100% 완벽하게 추진되지는 못해요. 왜? 일단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 세력들, 영조 옆에서 무럭무럭 커나가는 영조의 측근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민생항정. 영조께서 재위기간이 조선왕조 500년 중에 제일 긴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영조께서는 1724년부터 1774년까지를, 1776년이죠. 1776년까지를 오랜 기간 이 조선의 왕으로서 군림해 있어요. 그래서 500년의 조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신문고가 울렸었던 시기가 바로 영조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민생에 관심이 많으셨던 임금이었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 이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한 정책은요, 바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매우 중요해요. 자, 균역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균역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군역에 대한 거야, 얘들아. 군역. 선생님, 군역이 뭐죠? 군대를 가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군대에 대한 세금? 군대를 가는데 세금을 왜 내? 조선 전기에는 무조건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남성들은 다 뭐 해야 됐어요?
군대를 갔어야 됐죠.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요. 이미 이제 조선 후기잖아. 그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를 가요? 아니지. 직업군인 체제인 5군형 체제가 들어섰잖아.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형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5군형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군대는 제가 갈래요 하면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네? 그건 아니지. 군대를 안 가게 된 대신에 군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됐어. 1년에 이제 군포라 그래가지고 옷감이 있거든요. 군복 옷감. 군포를 2필씩 내야 됐어요. 1년에 군포를 2필씩. 근데 이게 한 필이 진짜 좀 지금으로 한 사람은 옷감이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지금으로 쳐도 되게 큰 돈이야 얘들아. 2필씩 내야 되는 이 세금. 요것만 내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세금 막 더 내잖아. 그래서 이 2필씩 내는 이 군포를 균역법을 실시해가지고 몇 필로 줄여주냐? 50%. 탕감. 절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몇 필? 한 필만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균역법이었어.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선생님 이래도 돼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재정의 90%는 세금이라면서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반으로 줄여버리면은요. 나라의 돈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구멍난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시하는 정책이 무엇이냐? 자, 바로 노비. 맞아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노비하고 살짝 기다려주거든. 그러면 화목반이든 아니면 다른 수업을 할 때도 친구들이 다 안건법. 이게 선행학습의 문제인가? 자, 노비 안건법은 광종 때였죠? 노비 종목법을 시행합니다. 노비 종목법을 시행을 한다. 자, 노비 종목법이 무엇이냐? 봐봐 한번 얘들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근데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엄마라고 쳐자. 엄마랑 아빠 중에 엄마는 양인이야. 조선은 법제적으로 양천제였잖아요. 그쵸? 그럼 아빠는 천민이야.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양인일까, 천민일까? 무조건 천민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야. 이렇게 태어난 천민일 경우, 엄마의 종을 따라간다. 엄마가 양인이면 천민 무조건 양인.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비종목법을 통해서 양인의 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세금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나라의 재정도 확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을 더 늘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양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왜 세금은 누가 내니까? 양인이 내니까요. 그쵸? 엄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했었던 사업은 청계천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청계천 준천 사업. 그래서 청계천을 정비하기도 했었죠. 자, 청계천 정비. 그리고 이거는 진짜 민생안정이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켜요. 가혹한 무슨 글씨인지 전혀 모르겠죠? 살살살. 기우개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자,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킵니다. 너무 비인간적인 형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금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사형수. 사형은 또 이제 수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형조에서 내릴 수가 있잖아. 사형수에 대한 3번 고심해 보는 거야. 3심제도. 3번은 고려해 보겠다. 3번은 다시 이 사람이 진짜 사형을 받아서 마땅한가 아니한가에 대해 가지고 3심제를 시도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을 합니다.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생안정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편찬사업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편찬사업은
자, 여기서 퀴즈. 조선 최초의 법전이자 최대의 법전은 경국대전. 그쵸? 자, 근데 경국대전 언제 만들어졌지? 언제 만들어졌어? 성종 때 만들어졌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법전이 한 번도 안 변했어. 우리나라도 1948년에 재헌국회 때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 차 개헌을 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대전의 내용은 조금 모자라다 해서. 그리고 분명히 왕들이 엄형으로 이양했었던 칙령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모아가지고 만드는 속대전을 편찬한다.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편찬 사업 기억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조 올해이처럼 나라의 이제 행사들은 성리학적 예법으로 해야 한다. 국조올해였죠. 그 국조올해도 속올해이 등도 함께 편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부속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국조올해의 속편, 이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국, 문헌, 비고 또 마찬가지로 같이 편찬이 되었었다.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좀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다. 백과사전은 100%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풍부한 한국학의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은요, 정조가 되는데요. 영조의 아들이 정조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었었던, 들어봤었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조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효장세자라고 있었어요. 효장세자.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일찍 요절해요.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요, 너무 귀엽고 말도 잘 듣고 책도 잘 읽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조가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기만 해다오. 난 널 믿는다. 넌 잘할 거야. 넌 어려서부터 똑똑했으니까 특출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갖다 보니까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기대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도 날 혼내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압박감을 느껴가더니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는 영조가 점점 자기에 대한 실망이 생겼을 때 너무 티를 내는 거야, 이걸. 이게 실망이 있어도 티를 안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했을 때 더 잘 느껴. 그렇지 않아? 나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 선생님이 한번 어렸을 적에 귀를 뚫고 이제 귀 그냥 여기 뚫을 수 있잖아.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뚫어야지 혼자서 이제 뚫고 온 거야. 뚫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집에 와.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